안녕하세요. 대박땅꾼TV의 전은규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왕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토지에 관련된 모든 용어, 예를 들면은 농지라든지 지목, 용도, 지역, 그리고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오늘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은 예전부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강조를 해도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 이제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이해를 좀 못하시는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제가 친절하게 쉽게 설명을 드려서 토지에 진입하기 쉽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초보자들이 궁금했던 지목 그리고 용도 지역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목이랑 용도랑 아예 개념이 안 잡히셔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그래도 기초적인 건 지목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답, 임야, 그리고 대지, 과수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게 잡종지. 요 6가지가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 99%에 해당하는 지목들입니다. 6가지 중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농지입니다. 농지는 이제 지목은 아니지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 그리고 두 번째가 답, 과수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과수원은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답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은 밭입니다. 밭. 전이 제가 가장 농지 중에 가장 모든 땅 투자에 있어서 저는 1순위가 전입니다. 제가 전시라서 제가 전을 추천드린 건 아니고, 밭은 논보다 일단 좋은 점은 땅이 꺼져 있지가 않습니다. 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성토비가 덜 들어가고요. 밭은 대지화 시키는데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미 도로에서 꺼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듬어서 바로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투자한 땅도 전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논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논은 땅은 꺼져 있지만 전보다는 땅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답은 논입니다. 논. 저도 논을 갖고 있는데요. 논을 갖고 있으면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쌀을 돈 주고 사 먹지가 않습니다. 11월 정도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논에서 쌀이 전국적으로 오는데요. 80kg짜리 기준으로 한 20가마 정도 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제가 집에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친척들한테 나눠주거나 일부는 이제 팔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쌀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이 꺼져 있기 때문에 땅값이 싸다, 그 장점을 활용하셔가지고 주변에 만약 전이랑 답을 비교 가치를 좀 해보시고 가격이 전보다 많이 싸면은 논을 사셔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성토를 하시면 됩니다. 성토비가 물론 이제 지자체마다 비용이 다 다르는데요. 흙을 좀 구하기 쉬운 지자체는 성토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저렴합니다. 제가 주로 가는 당진을 예를 들면은, 당진 같은 경우 제가 실제로 200평을 갖다가 논을 샀었는데요. 성토비가 평당 한 2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총 200평 해서 한 500 정도, 기계값 한 반나절 불러가지고 한 500 정도 들어갔는데, 500만 원 들여서 이 땅의 가치를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땅이 꺼져 있는 그 높이가 2m 이상, 사람 키보다 더 너무 많이 꺼져 있으면은 나중에 성토비가 그것도 땅값만큼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기준은 사람 키보다 좀 낮은, 그러니까 1m에서 높아야 1.5m 그 정도 선이면은 성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나중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논을 잘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추천드릴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임야의 장점이 뭐죠? 눈치채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바로 가격입니다. 임야는 전답, 농지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임야는 말 그대로 산입니다. 산. 현장감이 사실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쌓여져 있고 경사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대지화 시키는 비용이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벌목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제일 많이 드는 게 경사면을 평지화 시키는 작업, 그걸 병지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용도 평당 싸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아까 제가 성토비 2만 원이라고 했죠. 그거에 비하면 몇 배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야가 비용은 많이 들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쌉니다. 예를 들면 밭이 평당 20이라고 하면은 논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이면 사고요. 임야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 정도 시세가 맞습니다. 5만 원 짜리를 싸게 잡으셔가지고 개발비 한 10만 원 드린다 해도 총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원래 좀 비싼 농지를 사는 것보다 이제 임야, 물론 이제 임야도 무조건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농지법
임야법 추세를 보시면 점점 임야를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 때문에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풀어주는 추세지만 임야는 점점 이제 환경 때문에 규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임야를 좀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아예 건축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개발 가능한 임야, 준보존 산지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용어도 아마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초보 때는 준보존 산지라고 딱 들었을 때 이거 왠지 보전자가 들어가니까 좀 개발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준자가 들어가면은 완전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전 산지는 말 그대로 보전하겠다 의미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지만 앞에 준자가 들어가는 준보전 산지는 개발이 가능한 땅입니다. 준주거지, 준공업지는 들어보셨죠? 그런 대지가 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준자가 들어간 거는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보전 산지, 임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준보전 산지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답 그리고 임야 이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제 많이 투자하는 게 대지죠. 대지. 지목상 대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대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농지 투자를 좋아하는데 왜냐면 대지는 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호가나 금액이 많이 이 대지 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지가 않습니다. 대지를 사는 것보다는 물론 농지를 개발해서 대지화 시켜서 파는 게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측면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당장 집을 지으실 분, 농지를 갖다가 또 대지로 만들려면은 그 과정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한 걸 사겠다 하면은 대지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가끔 대지가 나왔는데 대지 가격이 농지 가격처럼 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럼 당연히 대지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농지를 갖다가 대지로 만드는데 또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거는 농지를 없앴기 때문에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몇 프로씩 최대 16만 평당 한 16만 5천 원을 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농지를 100평을 개발하면은 그러면 1,000만 원 넘게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농지를 대지로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대지화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 지을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뭐 가당 면적을 100평 이상 짓는 호화주택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가당 면적은 한 30평 내외로 짓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 일부만 대지화 시키고 나머지는 농지나 임야로 놔두는 게 나중에 세금 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대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도 가끔 나오는데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투자할 때는 과수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과수원을 없애고 그냥 밭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가 이제 잡종지입니다. 사실 잡종지는 과수원보다도 어려운 게 잡종지입니다. 거의 제가 투자한 땅에 1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땅인데요. 그만큼 잡종지가 보기 힘들 건데 이 잡종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농지도 아니고 뭐 대지도 아니고 그 중간의 개념입니다. 거의 뭐 방치된 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잡종지라는 거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은 게 농사도 안 짓고 평범한 땅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잡종지가 미래의 대지라고도 많이 말씀드리죠. 혹시 지목이 잡종지로 나왔다. 그럼 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8개 지목 중에 핵심 포인트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바로 용도입니다. 사실 오늘 방송에서 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은 땅의 계급이라고도 하죠. 용도가. 아까 말씀드린 지목은 우리가 돈을 들이면 바꿀 수 있는 게 지목이지만 지금 제가 강조한 용도는 한 번 사면은 그 용도를 개인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5년 단위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투자하시면 평생 그 용도가 가기 때문에 처음 투자할 토지연계 확인원의 용도가 뭔지 그걸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지목보다 용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용도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용도도 엄청 많습니다. 지목처럼 20개가 넘는 용도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릴 용도만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가장 사람들이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 좋아하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 들어보셨나요? 초보가 아니면 이 계획관리 지역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리 지역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용도가 계획관리로 찍혀 있으면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급인 생산관리가 있는데 생산관리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계획관리가 더 좋은 이유는 건폐율이 40% 바닥 면적이 100평일 때 40평을 지을 수 있다. 근데 생산관리는 20%밖에 안 나옵니다. 절반으로 뚝 뚫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격이 싼 건 아닙니다. 계획관리랑 생산관리 차이는 아까 전답 차이 20%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반값까지 차이 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는 계획관리 우선적으로 보시고 생산관리가 도로가 넓거나 땅 모양이 예쁘면 생산관리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보전관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보전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계획 생산까지만 보시고 보전 관리는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보면은 사실 관리 지역, 비도시 지역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보실 때 크게 용도가 비도시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비도시 지역 내에 관리 지역에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용도가 농림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농림 지역은 제가 투자하지 말라. 왜냐면 절대농지, 옛날 말로 절대농지인데요. 시골에 가시면 바둑판처럼 생긴 땅 보셨나요? 경지가 정리돼 있죠. 1000평 단위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땅은 단순히 농사만 지어라. 그런 땅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근데 이런 땅은 이제 투자 가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아무리 싸도 투자하는 거는 좀 신중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당장 5년, 10년 안에 개발되는 땅이 아니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농림지역에 별도로 이제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은 그나마 건축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추세가 농민들이 농사가 안 짓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업보호구역 해제지역이라고 있습니다. 해제를 점점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제지역이 될 만한 땅도 또 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이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둘 다 농업진흥구역도 좀 어감이 좀 그렇고, 농업보호구역도 왠지 이것도 보호라고 써있기 때문에 둘 다 왠지 개발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농업진흥구역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지만, 농업보호구역은 바둑판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생긴 땅이기 때문에 농업보호구역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제지역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은 조심하되 농업보호구역은 투자 가치가 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 두 개 차이점을 잘 아셔야지 오늘 방송 보고 좀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비도시역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도시지역 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안에는 크게 상업지는 다들 아시죠? 그 다음 밑에가 주거지, 맨 밑에가 자연녹지라고 있습니다. 상업지나 주거지는 이미 비싸기 때문에 일반 소액 투자자는 좀 쉽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자연녹지에는 지방 땅은 10만 원,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 투자를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그리고 이 자연녹지 지역이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만큼 자연녹지가 풀리면 이종 주거지가 된다. 1종이나 2종이 되는데, 지금 있는 1종, 2종도 옛날에는 다 자연녹지였습니다. 태생은 처음에 자연녹지로 태어나서 나중에 주변이 개발, 인구가 늘어나면은 이게 용도가 종상향되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나중에 용도 변경이 쉬운 건 아니지만 모든 용도를 통틀어서 이 자연녹지만이 용도의 종상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발이 없으면 되진 않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은 인구 증가, 주변의 개발 호재, 이런 게 뒷받침되면 자연녹지가 풀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연녹지 중에서도 취락지구라고 있습니다. 큰 용도는 자연녹지인데 그 밑에 하위법령으로 자연녹지 내 취락지구로 찍혀 있으면 이런 땅들이 더 용도 변경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찍혀 있으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법도 완화가 됩니다. 원래 기본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지만 취락지구로 찍혀 있으면 최대 60%까지 주거지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락지구라고 하면 바로 마을이 있습니다. 집이 한 10호 이상 몰려 있으면 취락지구로 인정받는데요. 그 안에 투자하는 게 더 투자 가치는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을 위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바닥, 평면적인 면적이고, 용적률은 그래서 이제 계획관리가 좀 더 좋은 측면은 4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00평의 건물 40평 면적을 지을 수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고요. 또 계획관리는 용적률도 100%까지 넣어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2층 이상, 자연녹지는 보통 2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계획관리는 용적률이 높으니까 더 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건물은 자연녹지, 좀 큰 건물을 지으실 분은 계획관리로 가시면 되고, 대신 투자 가치는 자연녹지가 높다. 왜냐하면 자연녹지가 풀리면 1종 주거지역이나 2종으로 변경되면은 계획관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장에 건축하실 분은 계획관리가 좋고,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자연녹지가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토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목과 용도, 이제부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시면은 방송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사실 이런 용어들, 전답, 임야 이런 거는 이제 쉽지만, 이제 계획관리가 뭔지, 자연녹지가 뭔지, 제가 보전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돈 되는 용도가 있고 돈 안 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투자하는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까먹으셔도 좋으니까
이 지목과 용도 지역은 두 개는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좀 더 제대로 된 농지의 개념을 배우겠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2월 1일 날 4주 과정으로 정규 강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시켜서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저희 강남에 있는 사이다 경제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링크도 해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강의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목과 용도 지역, 토지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1,000만 원으로 토지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유튜브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